우리가 하루에 걷는 걸음수는 평균 5천에서 10,000보. 이 작은 발가락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변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엄지발가락인데요. 단순히 모양의 문제를 넘어 보행의 불편과 삶의 질까지 흔들리게 하는 무지 외반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의 경고입니다. 신발을 이렇게 구두 같은 거나 이렇게 신으면 닿여가지고 이쪽이 계속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헐었죠. 걸으면 이 발끝에 이렇게 붙는 부분 있잖아요. 관절 부분 이게 부풀어 올랐어요. 걸음 자체는 걸었는데 한 발자국 때문에 아파서 또 다른 신발을 사신어보고 좀 편할 낀가 싶어 또 넓은 신발을 사신어보고 많이 했죠.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체중을 가장 먼저 받아내고 온몸으로 전달하는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발 모양이 변형되고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지 외반증과 치료법에 대해 정동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딱 알만한 질병이에요. 엄지발가락이 특징적으로 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형이 생기는 이유는 뭐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아니 뭐 후천적인 요인 중에 뭐 하이힐이라든지 좁은 운동화를 많이 신으셨던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발에 있을 때 이 발등뼈가 우리 몸의 기준으로 안쪽으로 휘다 보면 엄지발가락은 그 외측으로 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출되고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이제 국한된 질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안 좋은 변화들은 내가 계속 아프고 불편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합병증이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 영향을 미쳐서 두 번째 발가락도 영구적인 우리 망치족 같은 변형이 생겨서 발가락이 꼬아지면서 훨씬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흔한 합병증이고, 관절 자체가 뒤틀리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관절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발이 아프면 저희가 제대로 쓸 수가 없죠. 보행이 뒤틀어지면서 무릎 관절이 아프다든지 우리 척추 관절이 아프면서 다른 관절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깁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질병은 일단 애초에 변형이 가장 기본이죠. 그렇다 보니까 변형을 궁극적으로 교정시키지 않고는 사실 완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불편한 증상이 약간 있을 때는 신발만 조금 여유가 있는 넓은 신발만 신어주더라도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 또 염증이 있어서 조금 불편할 때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안 불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진행하다 보면 결국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교정수술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정렬을 원래 위치로 돌려줘야지만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화요일 정오. 이른 점심을 먹고 병원을 향해 가는 김경미 씨는 요즘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발이 불편했던 경미 씨. 좁은 신발은 물론 운동화마저 통증을 막아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상처와 굳은 살, 붓기까지 더해지자 결국 수술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구두 같은 거, 그러니까 아가씨 때 이제 구두 조금 신었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변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불편함을 못 느꼈다가 이제 갈수록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샌들이나 이런 거 신기 시작하면 여기가 계속 받치거나 이래가지고 통증이 왔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놔두니까 이 관절 부위가 자꾸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발볼 넓은 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잘 못 신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덕분에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뭐 발이 아파서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뭐 신고 싶은 신발을 못 신으신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요. 네, 이제는 신고 싶은 거 다 신을 수 발 쪽에 있어요. 뭐 예전처럼 상처 생기고 피 나고 뭐 이런 것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이제 비 오는 날은 네. 전에는 비 오는 날 막 걸으면 네네. 이쪽 부위에 막 붓고 막 피나고 그랬는데 이제 네, 그런 거 그런 없이 거 많이 편하게는 잘 없어졌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뭐 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이런 거 네. 다 해결을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 발 한번 보도록 아, 하실게요. 네. 지금처럼 이 채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되면 구멍만 몇 개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생기는 이런 흉터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네. 아주 편하게 좀 더 뭐 이쁜 발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발가락 움직이고 굽히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네. 계시고 발가락이 지금 보시듯이 일자로 아주 잘 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무지해반증은 해결은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네. 새롭게 또 소금방류라고 하는 병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저희가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다 완치가 가능한 질병들이니까 네. 불편하면 또 말씀을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님은 이제 무지해반증의 진행으로 인해서 엄지발가락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통증이 많이 심했던 분이세요. 특징적으로 이제 무지해반증은 이제 양측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양측 발이 다 불편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보행장애, 통증으로 해서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됐던 상황입니다. 무지 외반증의 진단은 환자의 발 모양과 증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자의 나이, 변형된 부위, 통증의 가장 큰 부위 등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특히 무지 외반증은 발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무릎, 고관절, 척추 등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무지해반증은 이미 자체적으로 진단을 많이 내리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육안적으로 누가 봐도 되게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고 발볼이 늘어져 있고 튀어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엑스레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각도로 뼈가 휘어져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평발과 같이 무지해반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정밀 검사를 들어가게 되면 MRI 검사를 통해서 인대는 괜찮은가, 나의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은 없는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족조압 검사를 통해서 발을 공평하게 동시에 다 디디고 있는지 보행 습관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요 왼쪽 사진이 이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수술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만 해도 안쪽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 관절 주변이 많이 부어 있었고 두 번째 발가락으로 첫 번째 발가락이 밀고 있다 보니까 발가락 피부도 영향을 받고 찌그러져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이제 교정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발가락이 곧게 일자로 교정이 됐고요. 두 번째 발가락의 더 이상 첫 번째 발가락에서 이제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사이가 잘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발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발이 불편한 게 없고 샌들을 신어도 이제는 뭐 맞히는 부분이 없죠. 그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왜 계속 꺾여 있으면 관절이 꺾여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펴져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도 없어졌어요. 제가 새끼 발가락이 지금 좀 이렇게 붓고 있거든요. 새끼 발가락이 소지건염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무지해반증 있는 사람이 소지건염이 같이 온다고 하시던데 이거를 이제 진찰받았든지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발가락 교정기는 끼고 있고요. 그거만 좀 펴졌으면 좋겠다. 네,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이제 불편한 게 전혀 없으니까. 고요함이 가득한 김경실 씨의 입원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괜스레 발만 만지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발가락 통증과 함께 살아온 경실 씨.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굽 높은 신발에 의지해야 했던 세월은 결국 발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걷기조차 힘든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그게 한 40대, 한 20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걷는 게 불편하고, 첫째 여기 운동화를 신으면 좀 걷고 나면 운동화가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30을 원래 발을 신었는데 250을 볼이 좀 아무래도 그래 250을 신었는데 또 덜컹거리니까 신발이 커서 덜컹거리니까 또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계속 쪼리만 신다.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쪼리는 여기가 걸쳐지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쪼리만 신고 있었어요. 걷는 것도 그렇게 이쪽으로 이제 힘을 많이 못 주죠, 이제. 이게 그래서 약간 발을 뒤로 이러니까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을 많이 힘을 주고 걷고 집에 오면은 여기가 뭐라 그럴까 욱신욱신 아린다 그럴까 그래 쑤시고 많이 튀어나왔는데 이건 조금 덜하고 여기 이렇게 조금 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는 많이 넘어가죠. 뭐 집에서 이렇게 걷는 거는 조금 덜 불편한데 신발을 신고 이제 이렇게 야외 활동하다가 돌아가서 신발을 벗으면 여기가 막 욱신욱신 아리는 거예요. 뻘겋게 이제 이래 염증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수술하시기로 하셨죠? 이 발가락이 휘어서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탁 털어버리는 날이다 생각을 하시고 생각보다 변형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수술하는 걸 오히려 또 주저하셨을 수도 있고 다행히 요즘에는 이렇게 심한 변형도 제소침습으로 다 수술을 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훨씬 더 작게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워낙 뭐 고통이 심하다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예전에 절개 수술할 때는 확실히 통증이 좀 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채소침습 수술은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받아보시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반도 안 된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의학 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하고 이제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충분히 교정력을 가질 수 있는 수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수술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술 잘 받으세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왼쪽 발이고 여기가 오른쪽 발입니다. 저희의 지금 수술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발은 오른쪽 발인데 오른쪽 발 같은 경우는 지금 얼핏 봐도 엄지발가락 쪽이 엄청 튀어나와 있고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꽉 누르고 있을 정도로 발가락이 휘어져 있고요. 무죄반증의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발가락이 단순히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 변형이 생겨서 엄지발가락이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아주 중증도, 우리 단계로 치면 3단계 중에서도 말기에 가까운 무죄반증 변화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의 변화가 오면 절개술밖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채소침습으로도 말기의 무죄반증 변화도 웬만해서는 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채소침습으로 이 3단계 이상의 말기 무죄반증을 교정을 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 전 간호사가 경실 씨의 혈압과 컨디션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경실 씨.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그녀는 건강한 걸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행할 수술은요, 채소침습 무지해반증 수술이라고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뼈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이고 그 중에서 이제 테크닉적으로 이제 미타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미타 수술은 최소한 절개를 한 0.5cm 정도 되는 절개를 몇 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과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수술이죠. 무지해반증을 수술한다는 거는 휘어져 있는 뼈를 갈아내고 잘라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렬을 다시 교정을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의 절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수술들은 절개를 많이 하고 골막을 박리해서 뼈를 노출시키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상에서 통증이 많이 생기고 흉터도 많이 생기고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라고 구멍만 몇 개서 하는 수술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지 외반증 교정의 핵심은 변형된 뼈를 정확히 바로잡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오늘은 최소 침습 무지 외반증 교정술이 진행됩니다. 미세한 구멍을 통해 특수 장비를 삽입하고 의료진은 실시간 영상으로 뼈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변형 부위를 교정해 나가는데요. 최소 침습 교정술은 피부 절개가 거의 없고 출혈과 흉터가 적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뭐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사실 수술 전에 우리 무지외반증의 변형 정도가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있으면 3단계 중에서도 심한 정도로 좀 많이 심했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채소 침습 수술이 어렵다 해서 개방적 술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이제 채소 침습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교정은 충분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수술했잖아요. 이제 겨우 수술한 지 하루 됐는데 우리 이때까지 막 들어왔던 통증 엄청 아프다 이런 얘기 어때요? 전혀 안 아프고 네. 정말 이거 저처럼 이렇게 무지외반증 심하신 분들은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채소 침습 수술이 통증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통증이 그래도 훨씬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술한 지 하루가 됐지만 우리 채소 침습 수술의 가장 큰 좋은 점은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걷는 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한번 걸어 보실게요. 예. 걸으실 때는 천천히 안정감 있게 이렇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걸을 때 통증은 좀 어떠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이후에 제일 걱정 많이 하셨던 이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치료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 한번 잘 해보시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십시오. 네,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진이 끝나고 경실 씨가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제 수술한 환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닥을 내딛는 발에는 힘이 느껴지는데요. 발에서 느껴지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 한 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만 듣던 거로는 너무 통증이 심하다 했거든 수술 후에. 근데 전혀 없었고 진짜 안 아파서 나는 정말 다른 분한테도 권하고 싶을 정도로. 다른 분들도 다 겁이 나서 안 하거든요. 저처럼 아프다고.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현재는 이제 약간 부은 기도 있고 발이 원래 제가 이렇게 못 놨는데 약간 부은 기도 있고 여기 무지외반증도 다 없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발이. 정말로. 20년 넘게 이어진 발가락의 변형과 통증은 김홍순 씨의 삶을 서서히 위축시켰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어도 고통이 따랐고 때로는 상처와 피까지 동반되며 일상은 늘 불편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치료 대신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결국 수술을 한 후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튀어나오니까 신발 신기가 어려웠어요. 아팠어. 넓은 것도 신어도 아프고 양쪽에 다 내는 이제 새끼발가락까지 튀어나왔었거든요. 아가씨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이 60이 50이 넘으니까 그때 그랬어요. 걸음 자체는 걸었는데 한 발자국 때문에 아파서 또 다른 신발을 사신어보고 좀 편할 낀가 싶어 또 넓은 신발을 사신어보고 많이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우리 발 양쪽이 다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요즘은 뭐 편안하게 걸음도 잘 걷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이제 수술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는 저희 무주해반증,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병과 새끼발가락이 휘어지는 우리 소건막류가 동시에 있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양쪽을 같이 수술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상처도 많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다행히 이런 채소침습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병형을 동시에 교정을 해서 이렇게 좀 잘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잘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잘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발가락이 휘고요. 튀어나온 부위가 아프고 불편해서 걷기가 어려우셨어요. 사실 이거는 무주해반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셨는데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무주해반증 말고 새끼발가락 쪽에 여기도 변형이 생기는 우리 흔히 소건막류라고 하는 질환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필이면 또 소건막류가 증상이 심해가지고 바깥쪽도 같이 아프셨기 때문에 사실상 걷는데 제한이 많이 걸렸던 상황입니다. 요 사진은 이제 수술 전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요. 요 사진은 이제 수술이 끝난 이후의 사진이에요. 수술하시기 전에는 얼핏 봐도 엄지발가락이 일자가 아니고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버리는 이제 무주해반증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소건막류 변화라고 해서 5번째 발가락에 있는 제일 끝부분에 우리 중적 골두가 밑을 누르면서 굳은 살도 박히고 아팠던 상태였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정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고 나니까 엄지발가락이 지금처럼 완전히 일자가 되고 5번째 발가락도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보행이 훨씬 편하고 안 아프게 이제 걸으실 수 있게 된 거죠. 병원을 나선 홍순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20년 넘게 아팠던 발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편안해졌는데요. 예전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던 시장 나들이가 이제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통증 때문에 망설이곤 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다니며 즐길 수 있는데요. 건강한 발 덕분에 다시 찾은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여행도 잘 다니고 기분 좋게 뭐 운동도 하고 신발 아무거나 신어도 잘 다니고 잘 걸어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면 이제 앞으로 뭐 여행 다니는 거, 같이 친구들하고 여행 같이 가는 거 그런 게 바람이고 발 안 아프기를 이제 바라는 게 바람입니다. 무주해반증, 우리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병 모두가 알고 있는 질병이고 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그 치료 과정에서 무언가 통증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채소침습 수술, 우리 미타 수술이라고 불리는 채소침습 수술로 통증을 줄이고 흉터도 줄이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많은 최신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겁내시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리 족부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신다면 통증 없는 발로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발은 늘 묵묵히 몸을 지탱하며 수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변형이 방치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만 올바른 진단과 치료로 다시 건강한 걸음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발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